스테이블 코인을 제도권에 편입하는 내용 등을 담은 이른바 코인 3법이 7월 17일 미국 하원에서 가결됐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18일 지니어스법에 서명했습니다. 지니어스법은 달러 등 법정 화폐 가치와 1대1로 연동하는 스테이블 코인을 제도권 내에서 인정한 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 법에 최종 서명하면서 스테이블 코인은 미국 금융시장에서 공식적인 법적 지위를 갖게 됐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인터넷 탄생 이후 최대의 금융혁명이라고 말했습니다. 금융시장에서 비주류 취급을 받던 암호화폐가 주류 투자산으로 격상된 것이죠. 코인 3법은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 유통, 관리에 대한 규정을 담은 지니어스법, 암호화폐를 증권으로 분류하기 위한 클래리티법, 미국 중앙은행의 디지털 화폐 발행을 금지하는 반 CBDC 감시 국가법이 있는데요. 지니어스법은 Guiding and Establishing National Innovation for US라는 공식 명칭의 영문합 글자를 딴 이름으로 미국 스테이블 코인의 국가적 혁신을 위한 지침 수립이라는 의미입니다. 스테이블 코인이 법제화되기까지에는 비트코인의 우여곡절한 스토리가 숨어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처음 우리에게 소개됐을 때는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시작된 금융 불안이 세계적 투자은행들의 파산 사태로 이어지면서 금융 시스템의 안정 역할을 해야 하는 중앙은행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됐습니다. 금융에는 직접금융과 간접금융이 있는데요. 2008년에는 은행 등의 간접금융 시스템이 무너진 것입니다. 비트코인은 제도권의 명목 화폐와는 달리 분산 처리되는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중앙은행이 불안정을 유발하는 것 같이 특정 관리자가 조작할 수 없습니다. 비트코인 설계자는 정치적 오염이 개입할 수 없는 블록체인 금융 시스템을 탄생시켰습니다. 하지만 비트코인 발행량의 한계 때문에 가격이 천정부지로 솟으면서 1비트코인이 12만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이더리움 역시 3,400달러를 넘겼고 리플도 3달러를 돌파했습니다. 비트코인은 지금은 1억 6천만원이 넘었지만 2013년 11월 14일에 처음으로 50만원을 돌파했고 그 닷새 뒤인 19일에는 100만원을 돌파했습니다. 2014년 초에는 신문에서조차 비트코인은 21세기판 튤립 거품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결국 38만원까지 폭락을 하기도 했는데요. 닥터 둠 루비니 교수는 비트코인은 일종의 폰지 사기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나 2017년 5월 200만원을 돌파했고 8월에는 500만원을 돌파했습니다. 비트코인의 거침없는 상승은 그해 12월 2천만원을 돌파했는데요. 워렌 버핏, 로버트 실러, 빌 게이츠, 로거프 교수, 찰리 먼거, 다이먼 등 수많은 석각들조차 비트코인은 사기라고 비관적 견해를 표했습니다. 주식은 실체가 있지만 코인은 눈에도 보이지 않는 형체가 없는 허상이라고 말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인식하고 쓰고 있는 인터넷 금융은 실체가 있습니까? 오로지 숫자로 표시될 따름이죠. 코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인베이스나 업비트, 빗썸 같은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숫자로 거래됩니다. 2024년 3월 비트코인은 첫 1억 원을 돌파합니다. 폰지 사기요 튤립 거품이라던 비트코인을 무엇이 이렇게 가치 있는 가상화폐로 둔갑시켰을까요? 스테이블 코인이 미 금융시장에서 공식적인 법적 지위를 갖게 된 것은 금융의 역사에서 혁명에 해당하는 일로 대단한 의미를 갖습니다. 이는 1716년 존 로가 종이로 금을 만들었던 현자의 돌에 비견할 만한 일입니다. 존 로는 은행이 주화를 대체할 종이화폐를 주장했고 프랑스 루이 15세의 삼촌인 오를레앙 공작을 설득해서 중앙은행이 지폐를 발행하도록 함으로써 법적 지위를 부여했습니다. 그리하여 은행권인 지폐는 언제든 전액을 주화로 교환이 가능했고 세금도 납부할 수 있었어요. 지폐도 금화나 은화와 똑같은 가치를 국가가 보장해 준 것입니다. 그러자 그냥 종이에 불과했던 종이화폐의 생명력이 불어넣어진 것이죠. 이제 스테이블 코인도 21세기판 현자의 돌이 됐습니다. 정부가 공식적으로 스테이블 코인의 법적 지위를 부여함으로써 코인의 생명이 들어간 것이죠. 1602년 네덜란드의 동인도 회사라는 주식회사가 생기고 암스테르담에 증권거래소가 생겨난 것이 세상의 질서를 뒤바꾼 금융혁명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존 로가 종이화폐를 법제화한 것이 제2의 금융혁명이었다면 스테이블코인 법제화는 제3의 금융혁명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제 지니어스법 통과로 스테이블코인은 공식적으로 제도권에 진입했습니다. 지니어스법은 스테이블코인 발행 때 1:1 담보로 달러나 미 국채를 사도록 의무화했습니다. 또한 발행량에 상응하는 준비자산도 100% 쌓아야 합니다. 여기에 정기적으로 회계 감사를 받고 공시도 의무적으로 해야 해요. 시장의 신뢰를 확보할 규제 장치를 마련한 것이죠. 이 법에 따르면 은행 자회사 또는 승인받은 발행사만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때는 반드시 미 국채나 달러로 1:1로 연동해서 발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미 국채 수요를 창출하고 달러 패권을 강화하는 역사적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미국은 기축통화국이기 때문에 무역 적자가 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그걸 세금으로 다 메꿀 수가 없기 때문에 정부는 국채를 발행해서 예산을 맞춰야 하는데요. 예전에는 중국과 일본 등이 미 국채를 사주었는데 미중 패권 전쟁으로 중국이 오히려 보유량을 계속 줄이고 있고 일본도 금리가 인상되면서 환 리스크를 없애려는 환 해지 비용 증가 때문에 오히려 일본 채권에 대한 매력이 높아져서 미 국채 매입을 대폭 줄이고 있습니다. 미 국채를 사줄 곳이 줄어드는 것은 미국의 큰 고민거리죠. 지금도 미 연방정부의 국채이자는 연간 1조 달러에 달합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국채 금리가 올라가면서 미국 정부의 이자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시점에 미 국채를 소화해줄 대형 수입처가 나타난 것은 그야말로 신의 한 수입니다.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는 발행액 전액에 상응하는 준비자산을 현금 또는 만기 93일 이내에 미국 국채 등 안전자산으로 보유해야 합니다. 이처럼 미국 채권 같은 안정적인 자산을 예치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 핵심인데요. 외국 정부 외에 민간에서 미 국채를 흡수할 기반이 생겼다는 의미예요. 실제 테더, 서클 등 주요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의 미 국채 보유량은 1,800억 달러를 웃도는데요. 핀테크 등에는 기회지만 전통 은행에는 위협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이 송금 결제 등 은행의 핵심 서비스를 대체할 수 있기 때문이죠. 지니어스법은 스테이블 코인의 이자 지급은 금지했습니다. 은행 예금에서 스테이블 코인으로의 머니 무브, 즉 자금 이동을 막으려는 의도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스테이블 코인은 24시간 송금이 가능하고 수수료가 저렴한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에는 외환 수급 관리와 거시정책 운용의 실질적인 변수로 떠올랐는데요. 달러 스테이블 코인 거래가 확산하면 은행과 외환 시장을 거치지 않은 국경 간 자금 이동이 활발해질 수 있어서죠. 환율 안정과 통화 정책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위기시 자본 유출입 속도와 규모가 통제 범위를 넘어서면 정부의 정책 대응력이 크게 약화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어요. 달러가 원화를 대체하는 달러라이제이션 현상도 가속할 수 있습니다. 신흥국 중심으로 달러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면 외환시장에서 달러화 강세가 고착화할 것이란 전망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솔라나 등 스테이블 코인의 값은 계속 오를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이상 스테이블 코인이 정식으로 법 테두리 안에 들어옴으로써 스테이블 코인 값이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알아봤습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을 꾹 눌러주세요. 다음엔 더욱 좋은 자료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